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국 대선으로 아주 시끌벅적한 요즘인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화되면서 이제 이번에 채권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은, 일단은, 선거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도 이기는 방향이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의회 권력까지 다 가져가는, 이제 공화당에서 대통령과 의회를 다 가져가는 레드 스윕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또 공화당 내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이 될 거고 그러면은 국제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과거 사례로 비교 분석하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좋습니다. 번째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현재 요번 2024년 트럼프가 이기가 되는데 트럼프 1기와 2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좀 아시면 투자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2016년에 트럼프 일기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라 해나 그거에 대해서 거의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 미국 10년 국채금리거든요.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거의 그 대선 이전 6개월 동안 거의 금리가 뭐 박스권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때 근데 이제 예상 외로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블러핑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되기 직전에 그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1.76이었는데 그 12월 중순에 2.6까지 떴어요. 즉, 한 80bp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사이에 엄청나게 폭등했죠. 특히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날 40bp 0.4가 떴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많이 충격이죠. 올랐네요. 네? 되게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우리가, 트럼프가 이전에 당선될 걸 생각도 못 했는 상황에서 이제 막상 되다 보니까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많이 떴어요. 그래서 뜬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그때 좀 상황이 완전 다르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작은 투자 자문사도 사실은 이렇게 10월 20일 한 보름 전에 이미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평가한 것처럼 사실은 뭐 저희 회사가 어떻게 뭐 잘났다기보다는 이제 이미 이 당시에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 거를 월가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전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트레이딩을 그렇게 했고 그 결과로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금리 저점은 3.6이었죠. 그러니까 9월 한 초중순경에 3.6에서 선거 직전까지 4.37까지 떴어요. 하루 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4bp가 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요 거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트럼프 트레이드, 즉 도널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당선되고 금리가 쫙 뜨는 거를 시장에서는 먼저 이거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선거 전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 내려오던 국면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거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 어쨌건 간에 약간은 인플레이션 정책 그러니까 물가를 좀 마치 좀 자극하는 쪽으로 정책을 구사할 거라 그 사실 뭐 생각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먼저 선반영됐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반영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네, 꽤 게 많이 된 것 같네요. 네. 2016년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2016년에는 노바디 노즈라서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막상 되니까 놀래서 이렇게 엄청 떴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전에 그 우리가 미국 여론조사는 뭐 5대5 뭐 약간 트럼프 앞선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아마 그 방송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잘 정확히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저희 클래스에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 클래스에서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승리 확률 거의 100%라고 생각하고 어,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때와 차이는 선반영이 굉장히 많이 된 차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차이를 좀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요게 미국의 실업률 추입니다. 실업률 추이고, 요거는 요 그레이선은 미국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실업률이 쭉 줄어들다가 고개를 딱 쳐들고, 좀 편이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상스럽네요. 고개를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은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뭐 제가 미국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업률이 딱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때는 어땠냐면, 여기 보시면 요 당시엔 요 정도였어요. 계속 뭐라 하나 그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고, 즉 경제 되게 좋았던 상황이고, 네, 이때는 경기가 오히려 굉장히 좋네요. 음, 네. 금리 인상 국면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신 바처럼 이때와 노동시장의 방향이 다르죠. 이때는 다르네요. 실업률이 떨어지는 국면이었고, 현재는 지금은 실업률이 오르는, 네. 물에서 그죠? 계속 올라가는 국면으로 가는 측면인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요 선이 미국의 실업률 추이입니다. 실업률 추이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거는 연준금리입니다. 연준금리. 요쪽을 보셔야 되는데, 주황색은 연준금리인데, 이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했던 기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요때부터 해서 2000, 여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국면에 보시면 계속 실업률이 계속 내려가던 국면이었고, 그래서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연준에서는 어떻게 했다? 음,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16년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면은 노동시장 계속 개선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연준 금리 인상기라는 게 그 당시의 특징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와 달리 이미 실업률이 저점을 찍고 실업률이 좀 더 상승하는 국면, 즉 노동시장이 계속 쿨링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연준은 그 당시에 금리 인하였지만 이번에는 금리 인하기를 이제 시키고 한 거죠.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JP 모간 요번 이틀 전 자료인데요. 연준 금리 인하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 공통점 견해고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FOMC가 전망한 점도표에 의하면은 현재 4.88이지만은 결국은 내년 말 정도에 대해서는 연준 점도표상 본다면 한 2.9, 또는 중장기적인 전망은 2.9까지는 금리를 내린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의 예측을 본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 3.5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어쨌건 간에 가장 큰 디퍼런스는 2016년 같은 경우 노동시장이 굉장히 양호하고 오히려 개선되는 조짐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였고, 지금은 노동시장이 계속 쿨링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이고, 물론 속도의 조절은 차이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큰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데 2016년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된, 그러니까 2016년과 달리 이번 같은 경우 선제적으로 많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장 우려감이 때문에 반영됐다는 측면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는 2016년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양호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기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계속 쿨링이 되고 있는 중이고, 금리 인하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 가지의 그렇네요. 그때와는 좀 네.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완전히 그리고 다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금리 엄청나게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다는 걸 말씀 좀 드리려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에 트럼프 재임 기간의 어떤 상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만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좀 전에 한 드린 대로, 시작의 직전 1.79에서, 그 예상외로 가다 보니까 2.57까지 서프라이즈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런데 트럼프가 2020년 끝날 때, 그러면 오히려 금리가 초기에는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금리가 이렇게 더 많이 내렸죠. 물론 이제 요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죠. 전한 1년 정도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금리가 한 1년 반 정도 금리 계속 좀 내렸던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되게 관세 엄청나게 올리면 물가 엄청나게 자극되고 뭐 이렇게 많은 걱정들 하시는데 실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가 관세 이슈를 끄집어냈고 실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시작한 게 2018년 상반기부터거든요. 요때 제가 여기 색깔 약간 붉은색 비슷하게 된 게 관세를 한 20% 올렸던 구간입니다. 근데 오히려 관세를 올려 초반에는 뭐 이렇게 좀 올렸죠. 이후에는 관세가 음, 이후에 국제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었다는 게 팩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관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오늘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네. 하지 않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트럼프 재임 기간 2017, 18, 19, 20년을 한 4년간을 자세하게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 다 좀 생략하고 채권만 보도록 할게요. 요 당시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9년은 경제가 2017, 18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제가 좋았다. 경제가 굉장히 양호했던 국면의 금리 인상기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2016년 말에는 살짝 쑥 떴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금리가 1년 동안 금리 인상기임에도 한 75bp를 인상했음에 불구하고 이후에 금리는 이렇게 크게 오히려 한 3bp 정도 내렸죠. 네, 그리고 뭐 그러네요. 아무튼 요 27년에는 계속 100bp 인상했고 한 27bp 정도 0.27입니다. 음, 0.27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음, 이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금리가 2019년부터 동결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들어갔는데 보면은 2019년에 75bp 금리 인하했고 그다음에 150bp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때 국채 금리 보십시오. 10년과 2년짜리인데 모두 다 이렇게 금리가 오히려 쫙 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도널드 트럼프 재임 4년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금리 인하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팩트를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우리가 네. 물론 이제 앞에서 보기에는 트럼프만 보이지만은 사실은 뒤에 브레인들은 공화당 어떤 스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진영, 그러니까 공화당 진영의 어떤 전체 어떤 생각들이 다 트럼프에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트럼프만 보고 있지만 공화당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것도 좀 제대로 어떤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뭐냐면은 1980년 이후에 80년 이후에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일 때 기준금리와 국채금리와 달러지수 모두 다 제가 한 거고 사실 이 모든 자료가 제가 어, 10월 20일 날 저희 자문 고객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 실전 클래스 분들한테는 제공된 자료인데 어쨌건 간에 그 분석을 해보니까 요 밑에 좀 색깔을 좀 옅은 블루 색깔 된 게 공화당이 공화당 쪽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이렇게 국면이고 요 화이트는 민주당입니다. 일일이 보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밑에 서머리입니다. 서머리 한번 볼게요. 서머리 보시면은 1981년 이후만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1930년대부터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게요. 필요하시면 네. 보십시오. 참고하시는데 네. 지난 한 50년 동안에 1981년 이후에 공화당 때와 민주당 됐을 때 각각 봤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은 그냥 팩트입니다. 80년 이후에 공화당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공화당이 됐을 때는 기준금리가 인하 국면이었고요. 인하를 됐고 그리고 이렇게 2년 국채 금리와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반면 민주당 진영일 때는 오히려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시장 금리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달러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50년, 40년, 45년 동안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이 음, 승리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달러 지수는 오히려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굉장히 달러 강세로 갔던 아,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한 40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공화당이 들었을 때 전체를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금리가 좀 내렸고 반면에 민주당에는 금리 인상됐던 국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제로 이번 트럼프 2기와 1기가 어떤 경제적 매크로도 좀 차이가 나고 또 시장의 예상, 그 당시엔 시장 예상이 저는 예상을 못했던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이미 선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1기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자료냐면요. 미국 10년 국채금리와 요거는 점선은 시장 예측입니다. 시장 예측인데 보면은 어떻게 최근 한번 보시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예측이 전부 다 올라가는 쪽으로 더 예측을 하고 시장 금리 내려갈 때는 전부 다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면서 다들 뭐 좀 뜨다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특히나 펀더멘탈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떤 정치적 노이즈는 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에 수렴할 거고, 아까 제가 서두에 저희 회사에서 좀 한 보름 전에 제공했던 얘기가 이 얘기죠. 금리는 연준 금리와 데이터 디펜던트로 데이터로 더 커질 걸 저 전망하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거고, 펀더멘탈은 저희가 그러니까 특히 노동시장 쿨링되고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정책을 조금만 더 말씀 좀 드리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음, 그러냐면은, 조금 말씀 좀 드리죠. 보면은, 미국의 고학력층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원하고요. 이번에 트럼프를 지원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학력자고 블루 컬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민 정책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가장 일자리에 타격을 보던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의 저학력자 블루칼라들이 가장 많이 자기들이 타격을 보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 사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칼라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고금리가 전혀 충격이 그러니까 그 이슈가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의 저소득층이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MZ세대, 음, MZ세대가 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와 블루 칼라 돈이,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돈이 많지만 블루 칼라와 MZ는 돈이 없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컨선은 가장 큰 이슈를 뭐를 얘기하냐면 리빙 코스트가 너무 비싸다. 즉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없고 금리 높다는 게 음, 자기들한테 너무 고통이다. 라고 얘기를 음, 했고 이분들이 트럼프를 주로 지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여러분 트럼프 어떤 정강 정책을 자세히 보거나 또 이 사람 자세히 보면은 트럼프는 저금리를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회복과 그리고 좀 살기 편하게 해줘. 그럼 네. 돈 없는 사람 살기 편하게 해주려면 금리가 높으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음,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선호하는 성향이다. 뭐 이런 걸 알면은 음, 어, 이런 성향이라든지 또 현재 어떤 펀더멘탈을 본다고 하면은 아무튼 국채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어제 결과 나서 약간 더 오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좀 기업으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 금리 레벨에서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는 게 제 트럼프 정책입니다. 아무튼 오늘 된 자료가 제가 좀 설명이 좀 약간은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내용을 차곡차곡 한번 돌려서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뭐, 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사람들의 족족이 움직인 걸 보면 그 족족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기 정책과 요 다각도로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던 측면을 여러분 투자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2016년 때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노동시장이 좀 쿨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미 좀 선반영된, 금리가 확 뛴 게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금리 인하기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네. 198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어,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그리고 달러 그 추이를 한 번에 보여주시니까 확실히 더 마음이 진정이 되고 네, 와닿는 맞습니다.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진영들, 그러니까 전체 진영들, 공화당 진영 전반적인 정책도 어떤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네. 너무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고견 전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